북한 내 시장 경제 활성화도 많이 가속화됐다. 또 핸드폰 하나로 이게 상거래가 될 수 있는 사용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면서 이제 손전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손전화는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교역의 최대 거점 도시인 중국 단둥시.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4월 말 단둥에서 중국 손전화로 북한 신의주에 사는 40대 여성과 직접 영상통화를 시도해 북한 내 손전화의 사용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휴대전화가 없다면 많이 불편한가요?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밖에 나와서는 친구분들이고 연락하기 힘드니까. 보통 휴대전화 갖고 계시는 분들 그 안에 연락처가 보통 몇 분 정도 갖고 계실까요? 그냥 넣고 갈 때 거의 100명 다 되죠. 이제는 휴대전화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는 좀 저조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가질까? 아니면 지금 새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젊은이들 속에서 경험이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전화가 나오게 되면 자기 전화를 팔고 수전 전화를 팔고 사는 거지. 내 전화를 또 사는 거지. 북한에서 손전화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이 지난 2월 북한의 손전화 보급률은 약 15%로 300만 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지만 최대 6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손전화의 기종은 20여 개, 가격은 $200에서 최대 $1000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에서 개인 통신 수단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역시 장사 정보, 시장 정보, 물가 정보 이거에 많이 편리해졌고 그래서 휴대폰이 보급이 잘 되면서 북한 내 시장 경제 활성화도 많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오라스콤 회장이 한 말 350만 대에서 400만 대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북한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손전화의 기능은 음성 통화와 문자. 북한 돈으로 150원의 이용료를 내면 한 달에 200분의 음성 통화와 20개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문자 서비스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손전화의 주요 사용 목적은 경제활동과 연락수단.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전국 각지의 물건값과 물량을 알아보고 서비스차 운전사에게 배달을 부탁해 물건을 받을 정도로 휴대전화는 경제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일단 북한 사람들이 삶의 어떤 환경들을 많이 바꿔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전화, 음성이나 문자를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 130여 명 정도 했는데 좀 특이한 점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걸로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부의 상징. 젊은 사람들은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시의 중국 세관. 이곳에 사는 화교 출신의 주영덕 씨는 중국 손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북한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주 씨는 위챗이라는 메신저에서 음성 문자로 북한 내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물건 등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북한 화물 트럭 수십 대가 압록강 철교를 넘어 들어옵니다. 세관에는 손전화를 들고 어딘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눈에 띄고 사전에 연락한 북한 물건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중국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북중 간 연락이 가능한 것은 대화를 주고받는 북한 측 상대방도 중국 손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중국 손전화를 이용해 북측과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주로 대표는 북한에 있는 취재 협조자에게 중국 손전화기를 건네준 뒤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우리 취재 협조자한테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네, 일산시 우리가 아시아프레스가 중국 휴대폰을 북한 내부에도 보내고 그걸 가지고 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합니다. 이처럼 북한 북부 지역에서 중국 손전화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북한 내에서는 중국 손전화로 외부 사람과 직접 연락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많은 정보가 북한 안팎으로 유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휴대전화가 이제 정보를 확산시키고 또 정보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한 거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척이나 이런 가족들한테 안부 전화할 때 편지를 하면은 한참 걸리는데 바로바로 안부 전화가 됐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북한의 현 상황에서 정보의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손전화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데 이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의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미디어 기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북 간, 국제사회 간 협력 교류를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의 협력 방향을 생각해 볼 때도 비정치적인 분야의 과학기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재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날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의 협력이 가장 우선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손전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북한 사회. 더는 손전화의 확산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도 손전화와 외부 세계의 연결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점진적으로 향 몇 년 내에는 다양한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어떤 인트라넷 서비스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서비스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북한 손전화가 북한 사회와 일반 주민에 미치는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전망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노정민입니다.